최근에 뭐 상담한 내용인데, 네. 분묘기지권이라 들어보셨죠? 들었죠. 예. 분묘기지권. 예, 그 분묘기지권을 좀 쟁점으로 한 그런 그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는 네. 그 묘소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산소가 있는 부동산 거래할 때 유의할 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거 갖다가 또 매매할 때 있다 없다, 나중에 알았다 이런 걸로 또 다툼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념적으로 이 다른 사람 묘지, 다른 사람 토지에 그 분묘라고 하는 그런 그 공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하고 그 주변에 그 일정 부분의 땅, 그 일정 부분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그런 권리, 네. 이걸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권리, 네. 그것처럼 우리가 분묘기지권도 약간의 관습법상 인정된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쓸 수 있게. 예, 분묘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묘가 이제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게 되면 그 아까 개념 정의처럼 그 땅에서 없애지 못하고 네.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담감을 갖게 돼요. 권리가 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네.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 네. 우리가 지상권은 그 법정지상권이 생긴 때로부터 몇 년? 그렇죠. 30년. 네. 근데 분묘기지권은 끝까지. 분묘가 존치할 존치. 때까지.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센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30년 존치 기간이 다 돼가지고 자, 30년이 올까 싶은데 30년간 존치 기간이 다 돼서 그 이제 철거해 달라 이런 소송들 간혹 나옵니다. 나와요. 네, 저도 하고 있고요. 진짜로요? 예, 예. 기다리고만 있어요. 30년 뒤까지. 그럼 또 어떤 법리 논쟁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또 지상물 매수청구 매수청구,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 빌려서 써왔으니까 일종의 이제 사달라. 나머지는 네가 사줘라. 건물을 사가라. 사줘라. 건물을 사줘라. 이렇게 해서 30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간혹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묘기지권은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건물은 계속, 분묘가 계속 존치하는 한은 쭉 가는 거니까. 쭉 가는 거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고. 그렇습니다. 예. 와, 진짜 센 권리입니다. 소위 이장하는데 이제 얼마를 줘야 되느냐. 부르는 게 값이다. 예, 그런 이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더구나 이제 분묘기지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많이 되면서 뭐 산도 개발이 되고 뭐 그 전답, 뭐 논밭, 신도시 지을 때 이런 게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분묘가 어디 쓰겠습니까? 산이나 전답에 있잖아요. 논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묘가 있는 땅들이 고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되면서. 근데 이제 개발되게 되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분묘기지권이 바로 정면으로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분묘기지권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없앨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런 문제으로.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상담한 그 건도 이제 그 의뢰인이 형이었는데 동생 소유의 산이 이제 매매가 됐어요. 딴 사람한테. 매매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형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아버지 묘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산을 팔아서는 안 되고 명의는 동생 명의긴 한데 그 실제로는 가족 집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근데 가만 들어보면은 이게 동생 명의로 된 부분, 명의자가 보통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깨기는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의 생각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동생 거니까. 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이제 케이스 같은데 자 그런 케이스에 이제 형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분묘기지권을 생각해낸 거예요.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분묘기지권을 에 대한 권리자, 소위 말하면 권리자는 현재 판례로는 장남이거든요. 장남이에요.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자 그러면은 그 분묘기지권을 건드리지 마.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으니까 존치하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런 이제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산 사람도 그대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계약서 상에 그 이 분묘는 제거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특이하게?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분묘가 있는 걸 알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파는 사람, 매도인이 그걸 이장하겠다. 처리하겠다, 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걸 약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 그냥 매도인이 책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결국은 매도인으로서 그걸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는데 형이 안 되겠다라고 분묘 손대지 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계약이 잘못하면 파토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 대금이 만약에 뭐 몇십억 되니까요. 그걸 이제 10%의 위약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동생이 이제 바들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형이랑. 예.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넓은 산에 조그만 분묘가 뭐 그리 대단한가 싶은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 땅에 그 개발을 피할 수 없는 곳 있잖아요. 뭐 중간 정도라든지 이런 곳에 딱 분묘가 있게 되면은 그걸 아예 그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죠. 그렇죠. 개발에 큰 지장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묘가 있는 그 땅을 거래하게 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묘가 있을 법한 이런 그 토지를 거래할 때는 측량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측량을 해봐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분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철저히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이 땅에 분묘가 없다라고 딱 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분묘가 있더라. 왜냐하면 그건 원래 매도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이 함부로 갖다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묘를 쓴다 그러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산주 예. 동의 없이 그냥 분묘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보면 이게 매도인도 몰랐는데 나중에 거래 끝나고 보니까 내 산에 묘지가 있네. 네. 남의 묘지가 있네. 이렇게 된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겨울 때 조심하라고. 겨울 때 안 보이다가 여름 되니까 분묘가 보이고.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풀이 어거져가지고 본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싹 풀이 다 풀이 다 없어지니까 좀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옛날 말에 산을 살 때는 반드시 겨울에 보고 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잘 보인다고.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땅 자체의 모양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분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결과 없다, 분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래하시면 되고, 만약에 확인 결과 분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검토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 이 분묘가 누구 거냐, 또 언제 생겼느냐. 그러니까요. 그죠? 비석 없는 무연고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또 있느냐, 그 결과.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 무연고 분묘에 따라서 뭐, 그냥 행정력 동원해가지고 이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01년도 이후에 그냥 아무데나 남의 땅에다 쓰여진 분묘, 요거는 또
그러니까 또 분묘기지권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묘지가 분묘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분묘기지권 부분을 확인하고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우리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분묘가 있는 땅을 이렇게 낙찰받는 걸 좋아한다 이런 아, 말씀을 예. 했잖아요. 제가 또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네. 그 묘지 있는 묘지 있는 땅, 예, 분묘만 있는 거를 네. 낙찰 받아서 네. 그 공유 지분만 네. 그걸 또 되팔고 네.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뭐 공유 뭐 지분이든 아니면 뭐 전체 땅이든 간에 그게 이제 분묘가 있는 땅을 그렇게 선호하는 낙찰 받기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복불복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분묘가 있으면 일단 땅값이 떨어지죠. 저감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반값 이제 이하로, 예. 싸게 싸게 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분묘를 그런 면에서 없앨 수만 있다면 좀 이게 제값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분묘가 아주 많다.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분묘가 있는 땅을 그 소송을 해보면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겠죠. 찾아내야 되고 누구냐. 예, 분묘기지권자가 누구냐, 어. 그러니까 권리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찾아서 묘비 보고 그 한자를 막 해석을 해냅니다. 한자도 그냥 오래돼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막 추론을 해내요. 땅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소유권 등기부 등본 떼고 동네 탐문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 이제 분묘를 구리하라 또 치워달라 철거 이런 소송의 그 대표적인데 너무 재판이 힘듭니다. 분묘를 힘듭니다.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에 분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측량 감정도 다 해야 되고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분묘가 누구 거냐 또 과연 하나하나의 그 분묘기지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 씌어졌냐. 그렇습니다. 관계가 토지 소유자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본 그 유튜브에는 묘지경매라 그래가지고 네. 또 분묘 막 그런 봉분 이런 걸 잘 쓴 막 비서갖고 이쁘게 다져놓은 데는 지분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그 봉양을 많이 하니 네. 사간다 제값에 네. 반값에만 낙찰 받으면 네. 사간다 이러고 네. 말은 되긴 되더라고요.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묘를 이게 잘 써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묘를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땅 낙찰 받는 사람하고 협의해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긴 엄마 한데 아빠한테 불효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케이 사줄게. 그렇습니다. 이러고. 그렇기도 한데요. 또 이제 반드시 그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디 마음대로 해. 그렇죠. 여기는 영구 존치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사용료 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평생 갖고 와야죠. 그렇죠. 분묘를 내가 이장할게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또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면만 잘 해결된 면만 들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구나 또 낙찰 받을 때는 이게 뭐 그 분묘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매매를 할 때는 이 분묘가 누구 거냐, 뭐 등등을 여러 가지 물어서 알아와라. 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할 수가 있는데 낙찰을 받을 때는 이게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감정할 때 조금 분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감정사들이 조금은 파악을 해줍니다. 조금은. 근데 이제 맞아요. 그 감정사들의 역할은 대부분은 이제 그 시가 감정이잖아요. 이걸 가격이 얼마다, 임야의 가격이 그렇죠, 얼마다, 그렇죠. 요걸 하는데 가보니까 분묘가 조금 보이긴 하던데 자기의 주 역할이 측량하고 그게 주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죠. 그냥
뭐 사료됨. 미상의 몇 기. 그러니까 몇 기도 이제 2, 3기라고 안 쓰고요. 정확하게. 연기라 그래요. 연기. 미상의 연기. 이렇게 해서 분묘가 몇 개는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현장 확인 바람 써 있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좀 써놓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낙찰자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더더욱 일반 매매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